수다가 있는 오후의 무대 이야기. 반짝거리는 조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합니다. 송하의 플레이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진행을 맡은 저는 연송아라고 합니다. 예, 저는 문화평론가는 김성수입니다. 저는 현석훈 연출입니다. 연극 아니, 연출은 아니고요. 그렇죠. 어느 순간 여기 앉아가지고 고정이야, 고정 게스트처럼 왜 이렇게 결석들을 해요? 왜 진짜? 김현 대표는 지금 역시 또 사라졌어. 페이스북 혹시 안 보셨어요? 뭐 또 이상한 글 써놓은 거 아니야? 마포대교 계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 돈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 그런 상태. 예, 예. 그 주변에 예. 정산을 다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 주변에 공연 기획 예술 뭐 이런 거 극단 하시는 분들 보니까 시즌인 것 같아요. 다 돈 구하러 다니시더라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비수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월 달 이제 중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이제 구정 때 어린까지 이때는 설, 진짜 설, 예. 설 어린까지는 진짜 엄청난 비수기인데 그 비수기는 우선 돈이 씨가 말라요. 그 공연들을 잘 안 보러 가기 때문에 예. 공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돈이 씨가 말라. 그러니까 돈을 구하러 다니죠. 그리고 이제 3, 4월에 공연을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돈을 구하러 다니죠. 아. 네, 그리고 지원금이 3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분들이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지금 열심히 이제 신청서 쓰고 있을 때거든요. 예, 예. 공모, 뭐 각종 공모들. 예.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재수없게 공모가 되면 자기 예. 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그럼 또 돈 들어가. 그러니까 또 돈을 갖다 알아보러 다녀요. 돼버리면 돼버려도 이게 문제거든. 문제네. 예. 돼도 뭐 넉넉히 주면 좋겠는데 그쵸. 사실 서울시에서 아주 전형적인 지원책 하나가 발표가 됐어요. 예. 이번에 서울 연극제 사태 있고 이러면서 뭔가 연극인들의 마음을 좀 달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이전서부터 좀 연극인들하고 테이블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긴 했는데 대화 채널이 있었네요. 그 대화 채널을 통해서 수렴된 것 중에 일부를 예. 이번에 이제 그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3억 한 7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예. 올해 그걸 7억 원을 늘렸네요. 예. 7억 1,300 정도로 늘렸어요. 두 배 넘게 두 배로 늘린 예, 거죠. 두 배로 늘리면서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냐면 이제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지원을 해주겠다. 창작 환경. 근데 예. 연극인들이 창작을 할 때 있어서 제일 힘들게 생각하는 데가 첫째가 대관료. 예, 연습실 문제도 예. 있을 것 같고. 예. 뭐 연습실도 역시 대관료 안에 예, 들어가는 예. 거죠. 그다음에 둘째가 홍보 마케팅. 예. 그리고 셋째가 인건비예요. 이 세 가지만 해결이 되면은 연극을 정말 다양하게 예. 쉽게 혹은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면서 굳이 관객 눈치 안 보면서 또 때로는 관객들이 정말 좋아할 것들을 갖다가 좀 집어넣어가면서 만들 수가 있거든. 예. 근데 요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대관료라고 얘기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인건비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정말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야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어. 주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주니까 아니 솔직히 송아 씨 나하고 이렇게 친한데 한 3일 공연하는 거야. 우리 한번 연습해서 재미난 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럴 때 예. 아니 그냥 너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해요. 당연하지. 해요. 당연하지. 아니 뭐 나는 땅 파서 장사하나? 아,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진짜. 아 그러면 저기 저 그 골목길에서 하자 그러면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 골목길을 떠나서 또 평론가님이 하자고 해도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그런 문제는 해결이 돼. 그리고 실제로 뭔가 실험적인 작품이라든가 뭐 이런 작품이라면 실제로 홍보 마케팅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예. 그러면 남는 건 대관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관료는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없는 집주인들이 안 깎아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집주인들이 월세를 자꾸 올리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연극 극장 주들도 굉장히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그냥 하는 예. 뭐 예를 들어서 산울림 극장 같은 이것도 실명 얘기한다 또. 산울림 극장 같은 데는 사실 별로 힘든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기 극장이니까 예, 예. 자기 건물이에요. 근데도 계속 올려요. 뭐 그 계속 올리는 건 아니겠지만 대관을 할 때는 예. 참 어려워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대학로에 있는 대부분의 소극장들은 예. 건물주가 따로 있어. 그러겠죠. 그래서 월세를 낸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뭐 거기 들어가는 돈 있잖아요. 예, 그 뭐 시설비도 있을 완전히 테고. 그 이상한 지하실로 만들어 놓은 데를 다 극장으로 개보수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들어가는 비들이 있었을 테고 그걸 유지하는 비가 있을 테고 이러니까 월세에 어느 정도로 얹어갖고 대관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예. 월세를 한 5년 정도만 그대로 묶어놔도 그래도 도움이 되는데 저 같은 예. 경우도 제가 극장 만들었을 때 조건이 예. 첫 해는 대관료는 월세를 깎아주면 둘째 해서부터는 정상으로 받겠다 이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1년 만에 딱 올라가니까 어우 휘청하더라고요. 휘청. 예. 그래도 저는 주인이 비교적 괜찮아서 잔소리는 많이 했지만 거의 한 9년을 한 번 네. 올린 이후에는 안 예. 올렸어요. 좀 괜찮은 분이시네. 못 내니까 잘. 잘 못 내니까. 그래도 나가라고는 안 하잖아요. 명도 소송하겠다고 그러면 뭐 또 날아오고 그랬었어. 근데 가서 사정하고 또 뭐 제가 사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또 그분이 네.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줘서 안 올려서 다행이었지. 그럼 대관료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죠. 뭐 전세값 오르는 거랑 비슷할 거 지금 아니에요. 현재 예. 평균 대관료가 우리 그 김현 대표가 그때 얘기했지만 자리 하나당 보통 대관료 하루 대관료가 자리 하나당 10,000원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면은 뭐 실제로 하루에 80석 정도면 뭐 80만 원 뭐 이렇게 내야 되는 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네. 참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대관료를 지금 서울시에서는 750만 원까지는 우수 단체를 선정해서 18개 단체한테 지원을 해주고 예. 그리고 그 외에도 500만 원 한도까지 창작을 할 때 제작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인건비가 해결이 되잖아요. 500만 원이면 인건비는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뭐 무대 장치니 뭐니 이런 것들은 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창작의 이 초반에 물줄기를 좀 대줄 수 있는 것들을 그것도 명망가 중심의 우수단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도 선정은 하겠지만 연극인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좀 검토도 하고 심사도 하고 해가지고 올리면 그런 단체들에게 주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22개 단체 정도는 아예 대관료도 지원해 주지만 우수 작품 페스티벌이라는 걸 여름에 열어가지고 예. 네. 그걸 통해서 홍보 마케팅까지도 지원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래도 많이 그 전향적인 사고들로 좀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그렇다. 인건비를 해결해 줘야 된다. 진짜. 그거 해결이 안 되면 지금 거의 배우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통 이제 배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내 생활부터 거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스텝 일을 하면 얼마 못 받아요. 뭐 연봉 80이래요. 그렇죠. 연봉? 80 뭐. 그러니까 공연이 맨날 있는 게 아니니까 뭐 한 번 공연할 때마다 30만 원 이렇게 받고 하면 1년에 2번 하면 6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당을 하냐 하면은 뭐 투잡을 해야 일단 알바를 해야 돼요. 아르바이트 끝나면은 이제 연극 공연이 보통 8시, 9시 뭐 정리하고 하면 10시, 11시쯤부터 이제 예, 공연, 예.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PC방 같은 데서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가서 이제 쪽잠 한 4시간, 5시간 자고 아침 10시에 가가지고 이제 뭐 연습하고 예, 예. 공연 연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공연 올라가기 전에는 연습을 하니까 아침에 또 공연 연습을 하고 공연이 올라가면 뭐 이제 오후 5시부터 콜이 불러지니까 그때는 예. 조금 이제 잠을 잘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먹고 살기가 되는데 그게 하다 보면은 지쳐요, 아니, 사람이. 학군이가 1, 2년이지 그걸 어떻게 그쵸, 못해요. 저는 우리 그 단원이었던 친구 중에서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 때는 좀 놀았어.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대학 안 가고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정말 제대로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겠거든. 예. 그런데 그 너무너무 그 표현의 욕구가 막 이렇게 솟아와서 연극이라고 하는 걸 접하고 이제 그걸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무작정 이제 저를 찾아왔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같이 작업을 하지만 내가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 예. 그러니까 자기는 생활비는 괜찮다 그러면서 자기가 알바를 뛰면 된다는 거예요. 예. 알바를 뛰면 자기는 200도 벌고 300도 번다는 거야. 이 친구가 하나 알바를 봤더니 나이트클럽 예, 웨이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중노동이더라고. 보니까 아, 그죠. 힘들죠. 밤에 하는 일들은 밤에 다 한 힘들어요.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한 3시, 4시까지 이렇게 예. 진행이 되는데
그 중노동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뭐 고시원도 있다가 뭐 이랬는데 좀 잠깐 뭐 기거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집은 인천에 있어서 예. 서울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서울에서 또 새벽에 인천까지 내려갔다 다시 서울에 와서 연습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저희 집에 방이 남은 거에서 기거하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무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신장이 상하더라고요. 그럼요. 몸도 맛이 가고. 그래서 지금 투석하고 있어. 근데 아우 저런. 그러면서도 꿋꿋이 작품을 하는데 예. 가끔 가다가 막 가슴이 선뜻선뜻할 때가 있거든. 예.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저 친구를 조금 그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좀 도와줬더라면 예. 신장이 망가져가면서까지 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프랑스에서는요 무조건 나라가 인정해주는 극장에서 4주 이상 1년에 4주 이상 공연을 하면 예. 80만 원이 나와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먹고 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니네가 좋은 거 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너네가 우리는 다 참고 하기 싫은 거 해가면서 돈 벌고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는 저도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감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예. 5년, 10년 막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사람이 내가 아무리 좋은 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이걸 선택을 했지만 그거를 선택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나한테 가져가는 대가들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대가들이. 그리고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연극을 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지는 거잖아요. 나 그리고- 혼자만 만족하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돈을 떠나서 돈벌이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우리가 노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그렇죠. 연습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그냥 이게 비효율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돈이 안 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이 상했던 그 친구 같은 경우 하루 그때 열심히 일할 때 스케줄을 보면 보통 이제 공연 연습하겠다고 해가지고 최소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나와야 돼요. 예. 나오면 이제 극장도 치우고 뭐 이러면서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연습을 시작을 해요. 예. 연습을 시작하면 그 연습이 보통 6시, 7시까지 간다고. 예, 예. 그리고 식사하고 또 저녁 연습이 있는데 저녁 연습을 짧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알바를 가야 되는 거지. 예. 그렇죠. 저녁 연습도 보통 10시, 11시까지 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해야 공연 석 달에 작품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안 하면 맞아. 일단 연출하고 또 결합하는 시간은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된다고 쳐도 자기 예. 스스로가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한 연습하는데 최소한 하루에 2-3시간을 써야 되거든요. 예, 예. 그것도 뭐 그것만 하나 공연 전에 이제 무대 세우고 극장 아유. 들어가면은 밤을 새잖아요. 그렇죠. 이제 밤을 새면은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데는 또 얘기를 하고 이제 대타를 해줘서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고용 불안이 오는 거죠. 고용주들은 이제 배우나 이렇게 예술가들이 꺼리겠구나. 일하는 사람은 싫어하니까 대부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야 하는 경우가 많고 뭐 그런 알바도 거죠. 안 쉽구나. 그쵸. 그러니까 알바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예, 예, 데서 예. 하면은. 실제로 그런- 뭐 편의점 알바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그 알바들이 계속 잘려요. 석 달이나 넉 달 만에. 왜 잘리냐 봤더니 주로 공연 쫑파티, 시파티 때 잘려. 연습 뭐 스케줄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술 먹고 갔다고 맞은 애도 있었어. 내가 아는 친구는. 근데 걔가 술을 먹고 싶어서 먹었겠냐고. 너무너무 진짜 그날 하루만은 그래도 즐기고 대체가 안 하고 되는 거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그거 한 하루를 대치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예, 예. 그쵸. 뭐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근데 한데. 지금 우리가 얘기가 하소연이 돼버렸어. 아니 좋은 공연을 알려줘야 되는 공연 소개 코너를 갖다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요 갑자기 얘기가 왜 나? 예술인들 월급제 뭐 이런 게 검토가 되긴 했었어요. 뭐 지난 정부 얘기이긴 한데 그래서 어떤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 밴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음악가들 그리고 이제 연극인들을 좀 네. 광범위한 개념으로 배우, 그러니까 연극 영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최소한의 어떤 그 최저 생계비 생활을 그 정도는 할 어떻게 수 좀 있게. 책임져 보자 네.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대통령이 바뀌었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좀 씁쓸해요, 좀. 아니 물론 그래서 배우 그 바뀐 상태에서 지원금을 특정 대학교 출신들이 거의 이렇게 했죠. 그죠. 호로록 예. 호로록. 특정 아니, 대학교. 그래서 배우들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은 이제 옛날 말에 의하면
고파봐야 배고픈 상태에서 해야지 좋은 예술들도 많이 나오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예. 아, 좋다 그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의 생활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으면서 더 나은 작품도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서도 그래도 먹고 살기는 해줘야죠. 그렇죠. 진짜 배우들이나 뭐 작가도 그렇고 옛날에 밥을 못 먹어서 예. 돌아가신 또 그 한예종 출신의 작가가 또 있었잖아요. 시나리오 작가죠. 네. 그게 남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겠어. 그거는 좀 나라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니네가 좋았으니까 니네 할 일이야. 니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아르바이트라도 해. 우리도 할 수 있어. 아르바이트 못하는 근데 거 되게 아니야. 골 때리는 건 배우들은 세금 다 꼬박꼬박 열심히 잘 낸다. 뭐 배우들 세금 안 내는 것 같지만 진짜 웃긴 거 알아요? 먹는 거에 모든 거에 간접세 다 붙여 있잖아. 아니 그리고 어디 세금 가서 우리 아니 촬영 같은 거 하면 촬영 같은 거 맞아. 다 떼어가서 이제 원천세 다 떼가잖아.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에이전시 뭐 돈 떼주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정말 제 골 때리는 거는 이 배우들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이런 면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몰라요. 나 몰라요. 그런 거 소득공제도 모르고. 몰라. 그래서 그거는 있잖아요. 그 예술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리고 그러시고. 신용카드를 못 만들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현금을 쓰고 뭐 이런 현금 다 그런 써. 것도 영수증도 몰라. 안 챙겨. 하는 거 몰라. 근데 영수증 챙겨봤자 소득공제 뭐 이런 절차를 모르니까 네. 챙겨봤자 얼마 쓸데가 없거든 되지도 나중에. 않고. 그러니까 그 모 밴드가 있어요. 유명한 밴드인데 그런 거에 좀 얍싹 빨라야 되는. 네 글자 국땡땡땡이라고 네, 있어. 네, 그게 네. CJ랑 나도 소송 친하지. 붙어가지고 나도 알아야 친한 좀 잘 안 풀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대형 기획사에 있다가 네.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이제 소속사 같은 조그마한 회사를 만든 거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 근데 그게 그래서 사기도 많이 나.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서울시에서 좀 답답해요, 이런 거는. 의미 있는 그죠? 몇 가지 정책들을 해요. 그 중에 협동조합 하나가 프로젝트도 괜찮은 것 같고. 그 중에 예. 하나가 마을 세무사 지원 예, 예.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냥 부담 없이 우리 저 연극인들이든 뭐든 하여튼 세무적인 어떤 필요가 있는 분들은 마을 세무사한테 이제 연락을 하시면 해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서비스들을 받을 수 책임감을 있어요. 갖고 해주시나요? 아, 그럼요. 나도 물어봐요. 마을 변호사 제도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거든요. 그 가장 그런 쪽으로는 좀 어떤 민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동네 국회의원 사무실 가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해결이 돼. 네. 요즘에는 그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이게 민원? 유행이 돼가지고 근데 그런 거 뭐 소득공제까지 해주진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잡다한 걸 도와줘요. 해주겠어? 아니 도와줘요. 진짜 농담 아, 아니야. 진짜요? 표가 장난 아니에요. 그 배우들 말고도 다 해주는 거죠. 새누리당 모 국회의원이 주말마다 이제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민원을 다 받아줘. 나도 가봐야겠다. 세무 지원도. 그러니까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려주는 수준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돼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입소문이 나니까 요즘 다 해요. 그리고 장난 아니야. 너무 웃긴 게 의료보험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하면 저희는 단타로 해서 돈을 이렇게 벌고 일이 네, 쫙 없고 그러잖아요. 그 돈이 없어요. 근데 그게 고정수익으로 찍히나 봐요. 이제 돈이 한 번 영화를 찍으면 돈을 받잖아요. 아, 조금. 의료보험. 정확하게 말하면 고정 수익이 아니라 1년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이 있으면 기본 보험료라고 하는 걸 내고요. 그리고 차나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이름으로 난 돼 있으면은 없으니까. 부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찍힌 거 한 번 찍혔을 때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게 되면 1년 연봉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 수준으로 이제 보험료가 책정이 돼요. 그래서 성수영님이 저기 배우들 모아놓고 특강 한번 해. 그러니까 아, 어떤 참. 배우는 갑자기 의료보험이 100만 원인가가 그렇게 갑자기 나와. 나온 거예요. 어느 날 한 번 그럼 1억 원짜리 한 거야. 일 한 번 딱 했는데 1억 원짜리 한 번 한 거야. 아니야 1억 원까지도 안 했어. 한 1,0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그 했던 얘기 것 잘하면 같은데. 깎아주기도 해요. 보험 그래서 공단. 아니 당연히 깎아요. 전화를 해서 우리는 음. 고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이렇게 하면 해가지고 여태까지 쌓인 빚도 갚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예. 전화를 했다니까요. 하여튼 국민연금도 혜택을 못 받고 뭐 산재 뭐 또 실업 이런 것도 혜택을 다 못 그죠. 받고 예, 4대 보험.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배우들은 일정 사실 혜택 정도의 받는 게 없어요, 나라에서. 수준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투명하고 공정하게 뭔가를 해야 되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정 정도 이상 무대에 오르거나 꾸준히 영화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용들이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걸 마련을 해봐야 되는데 뭐 이게 사실 저희도 국민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열심히 했더니 연극 배우들 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연극 배우협회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투명성을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협회들한테 위탁을 해준 거야. 그러면 예. 니네들 협회가 배우들한테 얼마를 갖다가 어떻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 협회에서 꿀꺽했어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예. 그래갖고 그 연수 프로그램에 와서 연수를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듯이. 그거 아니에요? 수업 들어가지고 아침부터 예, 저녁 맞아요. 나보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계신 분도 있었죠. 아니 그게 아침 뭐 10시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하면은 예. 금액을 얘기해도 되나? 아, 얘기하지 마세요. 금액을 이제 얼마 이제 정도 줘요 돈을. 근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어디서 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그건 하려고 아마 했는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걸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시간 뭐 영화 감독님들 강의 듣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돈을 주는 건데 들으러 가려고 했더니 아침 10시부터 저녁까지 해야 된다는데 맞아요. 내가 종일. 그 중에 갑자기 촬영이 잡히거나 그러면은 몇 번은 빠질 수 있대요. 근데 촬영이라는 게 내가 계속 쭉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오디션 쫓아다니는 그치? 되는 사람한테. 한 오디션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되게 웃긴 거다. 그거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뭐 어떤 분들은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크게 그쵸. 재교육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시도 자체는 뭐 아니 나쁘진 위에서 않잖아요. 생각하기에는 더럽게 못 믿는 거야. 배우들도 못 믿고 중간에 있던 뭐 뭘 하는 사람도 못 믿는 거야. 근데 사실, 그러지 말고 페이를 올려달라고. 아 그러니까 페이 배우들 그냥 페이 좀 지원해주면 좋잖아. 프랑스처럼 하면 되거든요. 프랑스는 그럼요. 정부에서 등록돼 있는 극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극장에 서기만 하면 돼. 그리고 딱 일수 딱 얘기해. 작품에 대해서 수월성도 평가하지 않아. 아니 표도 사주잖아요. 그럼요. 심지어 표도 사주죠. 맞아. 우리가 특정한 뭐, 우수 그거 작품이 해야 있을 돼, 해야 때는. 돼. 그 우리가 무슨 공짜로 먹고 뭐 먹튀하나? 그것도 아니고 할 만큼 몸 다 써가면서 우리 하루에 뭐 공연하면은 집 한 채를 지었다 부시는 사람들이야. 사실 있잖아. 7억 지원한다면서 막 대문짝만하게 서울시가 홍보한다. 근데 참 세 발의 피 아니에요. 7억. 그렇죠. 예. 세빛 둥둥섬 5,400억 들었고요. DDP 8,000억 들었어요. 그거 있죠? 저번 주 건물이 80억이라면서요. 예, 어느 건물. 그 건물이 80억짜리 건물이라면서 뭐 CJ에서 했다가 판다고 했던 거. 저번 주에 왜 얘기했었잖아요. 무슨 극장? CJ에서 이제 저기 예술마당. 네네. 그 예술마당은 민간이고 이제 서울시에서 돈을 어쨌든 그게 80인데 7억을 지원을 아니, 하겠다면 내 말은 돈을 이제 뭐 공공의 이해에 맞게 쓴다고 하면서 건물들 막 짓잖아. 네. 그런데 그 DDP 같은 경우 8천억이 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8천억을 은행에다 딱 집어넣고 있으면 한 달에 2%씩만 해도 뭐 1억 6천인가? 한 달에 1억 6천씩 나와. 그러니까요, 좋은 세상 오면은 뭐 기금도 좀 조성하고 뭐 재단도 만들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을 뭐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요. 일단 대통령부터 바꾸고. 일단 우리가 곧 이제 뭐 미생도 있고 회사원들의 요즘 고달픈 생활도 있지만 우리도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 거 조금 하소연해 봤어요. 우리도 좋은 일,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 꿈을 갖고 일을 하고는 있지만 모든 일이 쉬운 일은 없다는 거. 이 방송 들으면은 아무도 연극에 입문하려고 안 할 것 같아. 아니, 입문편인데. 아니 음. 입문편인데 연극 연극 하려고 하는 보는 거하고 하는 건 거랑 다르니까요. 다른 거니까. 근데 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이제 이렇게 힘든 것들은 잘 안 보고 예. 큰 거. 송강호 씨가 연극 배우 출신이라더라 이런 거만 보니까 송강호 연봉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참 성공한 케이스 중에 거의 영화 탑 쪽도 클래스급 그렇고 정도.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방송에 다 나온다고 해서 또 다 잘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최고로 성공한 배우들 있잖아요. 예. 특히나 남자들은 다 연극 배우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되게 심하죠. 나 그거 궁금했었는데 배우들 중에 네. 약간 일종의 나는 스타가 돼야지 이런 어떤 목적 의식이 굉장히 뚜렷한 뭐 이런 분들도 계시나요? 많죠. 그러니까 많아요? 스타의 길과 우리가 배우의 길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스타의 길과 배우의 길은 다르다. 네. 그 말 되게 좋다. 근데 네. 되게 웃긴 건 스타가 돼야지 해가지고 난리치다가 스타 예.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그 연극을 하다 보면 좋아해서 하다 보면은 예. 어느 순간에 스타가 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필모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이종혁 씨 같은 경우도 제가 연극하면서 다 바닥에서 만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 스타 될까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사람을 눈여겨 보던 감독이 영화에 데려가가지고
뜨게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아, 그분 성함이 뭐더라? 미생 그 오과장 있잖아요, 왜? 그렇죠. 미생의 오 과장님. 네. 오 과장님. 아, 이름이 갑자기 이죠. 생각이 저는 안 안 나네. 봤어요. 죄송해요. 이성민. 이성민 씨. 네. 예전에 저기 어디지? 아, 차이무? 골든타임 처음 나오셔가지고. 아, 맞아. 차이무. 예. 그때. 야, 이성민 씨는 진짜 우리 극장에서 정말 나랑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그러던 됐어요. 우리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앞에 그게 너무 길다. 너무 길다. 너무 길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우수 작품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합시다. 금주의 연극 소개. 오늘 추천 공연. 이거 찍어놔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 자, 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요번 주 공연은 보이책이에요. 24세의 요절한 독일 천재 작가 게오르그 비히너의 미완성 희곡 보이책은요. 극단 노을 예술 감독이자 순천향 대학교 교수인 오세곤 연출님이 연출을 하셨어요. 이분 굉장히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만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연극계에서는 아주 성실하게 번역도 잘하시고 또 작품도 그 기본에 맞게 잘 해석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뭐 어떤 기본적으로 연극을 바라보는 시각도 건강하신 네.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보이책 작품 자체가 워낙 굉장히 묘하면서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작품이잖아요. 저 예. 개인적으로 이 작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공연 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고요. 대학로 노을소극장에서 한다고 합니다. 배우들은 김인수, 박우열, 신동선, 한설, 유일한 배우님들이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조금 길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복지재단이 준비 중인 공연예술 전문 인력 표준 인건비 비영리 공연 출자형 계약을 뭐야? 시범 나도 이게 너무 길어서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쉽게 시범- 말해서 네. 어 뭐 좀 그러니까 그 지원해달라는 사람의 얘기인 것 능력- 같은데. 아니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벌 생각은 하지 말고 예. 우리가 일정 정도 돈 지원해 줄 테니 들어오는 돈 갖고 전부 인건비로 써라. 이런 그 시범 공연입니다. 작품. 예. 근데 입장료가 그래서 꽤 비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과 경력이나 이런 거를 해서 이 사람이 이 정도 받아도 되는 공연이다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예, 가격을. 예. 그래서 입장료가 5만 원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배우들이나 뭐 힘들고 계속 모든 소극장의 공연들이 다 적자예요, 거의. 예, 예. 또이또이만 해도 다행인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힘을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형태의. 그래서 다른 공연보다 입장료가 조금 비싸요. 그러네. 네. 그렇지만 한번 보러 가게 해요, 저는. 예, 저는 작품을 원래 3월의 눈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3월의 눈은 다음 주에 하라고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예. 그럼 뭐 그래서 두 주나 소개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뮤지컬 봄날 뮤지컬 봄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전에 출연한 적이 있죠. 박정의 연출, 예. 네. 연출의 작품인데 사실은 원래 봄날은 간다라고 원래 연극으로 먼저 알려진 작품이에요. 네. 그 작품은 동아영상의 삼관왕을 수상을 네, 했고 네. 그 혹시 영화로 나온 아닙니다. 그거 아니 다른 그거 거예요? 아니고 이 봄날은 간다는 라면밖에 생각이 안 나. 예, 그 아니고요. 라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그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는 어머니를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 무덤을 찾아가는 그런 구정인데 예. 네. 어머님이 또 이제 죽어 있는 상태인데 나타나서 이제 마치 대화를 하거나 뭐 이 옛날을 갖다 회상하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네. 근데 재미난 것은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요. 예. 남매잖아요. 근데 남매가 사실은 친남매가 아니야. 친남매가 아닌데 엄마가 그 오빠를 데리고 와가지고 키웠어요. 예.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해요. 저런.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돌아가시니까 또 어머니가 그립고 어머니를 또 어머니로서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예. 네. 이런 독특한 관계 속에서 사랑이 진짜 뭐고 예. 특히나 어머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런 걸 돌이켜 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 초연했을 때 전체 객석이 110석 되는 극장을 예. 객석을 다 뜯어내고 예.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아. 흙을 갖다 뿌리고 나뭇잎을 60석 만들어 놓고 했던 그래서 거의 이러니까 돈을 벌긴 글렀어. 예술가들은. 진짜 웃기죠. 그래가지고 전에 매진했는데 남는 게 없어. 아니 있던 자리도 그렇게 없애버리니까. 아니 왜 의자에 나무를 심으셨대요? 그러니까요. 뭘 그래서 무슨 뭘 그 주고 싶으셨어요? 그게 안에서 예술이죠. 숲 안에서 그 두 사람을 지켜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만끽하게 하기 위해서 무대 장치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자존심은 진짜 멋있다. 돈 네. 생각 안 하고 그냥 때려박는. 예. 근데 그런 게 좀 필요하죠. 네, 그러다 패가 망신한다는 거. 내가 알기로는 그때 그래서 적자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상 받았지만. 전에 매진에 상도 받았는데 예. 적자. 그래서 이번에 예쁘다. 전에 매진인데. 뮤지컬로 다시 태어나서 네. 뮤지컬 봄날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아트원 시어터에서 너무 짧아요. 2월 21일 날 막 올려서 3월 1일까지 딱 한 주 반? 2월 21일부터 3월 1일까지. 1일까지 아트윈 시어터 2관에서 하네요. 예, 공연을 합니다. 배우분들 내가 좋아하는 조선명 배우가 나와요. 조선명 배우, 박상우 배우, 네. 김현정 배우, 이렇게 박두수 배우 예. 이렇게 나오네요. 조선명 배우가 이제 그 여자 주인공 예. 그리고 김현정 배우가 어머니 역할 이렇게 맡아서 네. 공연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하울링 김현 대표가 없어서 대표님이 안 계셔가지고 작품 소개를 두 개밖에 못했네요. 못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이렇게 공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기지개를 이렇게 3월부터 캐듯이. 되면은 이제 3월부터는 좋은 공연들이 지금 보니까 쫙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1년 그거를 다 봤어요. 스케줄표를 극장마다 네, 다 저도 들어가서. 봤어요. 네. 극장마다 다 들어가면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네, 뭐 남산, 명동 이런데 큰 아, 예. 데는 1년치가 쫙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전설의 네. 그냥 명작들이 많이 하더라고. 올해 기다려봐요. 저 3월에 지금 남산예술센터에서 할 공연 지금 준비 찜해놓은 거 있어요? 찜해놓은 거 있어요. 나도 3월에 네. 눈 찜해놨잖아. 국립극장에서. 저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국립극장도 다루는 극장에서 좀 재미난 작품이 예. 그 상반기에 좀 공연이 되고. 진짜 재밌다.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다음 달 공연을 할 연극을 미리 찜해놓고 지금부터 그 날짜 꼽는 거잖아요. 네. 야, 이건, 근데- 이건 민간인들 사고방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근데 내가 진짜 그 현 부장님은 충격적인로 예. 느낄 수 있는 사실 하나만 알려드리면 예, 3월의 룬 같은 작품 있잖아요. 예. 이렇게 좀 정말 좋더라라고 얘기가 되는 작품은 작품 그 예매 오픈한 지 뭐 10분 만에 매진이 이렇게 돼요. 아, 그래요? 워낙 석수가 적으니까 사실은. 아, 의자가 적어서. 다루는 극장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시야 방에서 빼놓고 한 400 몇 석밖에 안 돼요. 예. 그럼 한 회에 400명밖에 못 들어가는 400명이면 꽤 큰 거 아닌가? 꽤 크죠. 중극장으로 이제 받는 건데 원래 그 3월의 눈이 백성호 장민호 극장에서 했는데 거기는 200석이었거든. 예. 네. 거기도 전에 15 오픈하지 15분 만에 다 매진됐어요. 근데 재밌겠다. 그런 적도 신구 선생님 나오시면은. 친구 손수 벌써 다 소개하지 네. 말라면서요. 아니 배우만 살짝 얘기를 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대로 제가 소개를 기대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아, 그래서 소개하지 말라 그랬구나. 네. 아니요. 2월 말쯤 3월 초에 얘기할 거예요. 네. 아직 기간이 근데 그때 있기 가서 때문에. 티켓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3주인가밖에 안 해. 아, 그러네. 예. 아, 그 좋은 작품들을 이렇게 짧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딱 찜해놓지 않으면 놓치고 이런 그렇죠. 경우가 생기겠군요. 맞아. 좋아요. 그러면은 원하실 때 하세요. 예, 다음 주에 네,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1시간 반 정도를 저희가 수다를 떨었는데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예. 이제 연극을 우리가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고 뭐 부활이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렇죠. 네, 예. 인간에 대한 성찰 그리고 삶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요 정도. 그리고 더불어서 재밌기도 하죠. 네, 더불어 재미까지. 재미를 통한 삶의 이해. 그렇죠. 네. 그리고 연극
입문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예. 저처럼 참사를 만나면 저는 제 프로극단은 아니었고 좀 아마추어 좀 섞여 있는 이런 극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로에 와가지고요. 그 삐끼들 쫓아가지 마세요, 정말. 그러다가 정말 참사를 맞습니다. 뭐 근데 발음도 아니야. 제대로 안 되고 뭐 간혹 이런 간혹 따라갔다가 본인의 수준과 너무 잘 맞아서 감사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아 그거는 모르죠.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취향이 너무 다르니까. 뭐 있겠죠. 그런 분도 그렇지만 훨씬 더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훨씬 더 대단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되도록이면 그런 쫓아가지 마셨으면. 네, 좋아요. 이번 주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연극 고를 때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공연을 보고 싶을 때 네. 어떻게 하면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연극의 정보를 얻는 그런 공간이 크게 이렇게 나누게 되면 예. 네. 한 4개 정도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군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디어죠. 예. 그러니까 인터넷, 인터넷도 미디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로 이제 우리가 미디어라고 얘기하면 네, 방송, 뭐 신문, 예. 잡지 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연극 정보를 얻는다는 건데 사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 이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면 웬만한 작품, 그 운동권 작품 정도가 아니면 대부분 다 잡지나 뭐 이런 데 다 나왔어요. 아 그래요? TV에도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그 새벽 뉴스 프로그램에 나가서 예. 남았을 때라고 하는 작품을 내가 스스로 내가 쓴 작품을 기획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쓴 작품을 홍보를 해서 그때 황수경 아나운서하고 예.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무려 한 15분 정도 얘기를 하죠. 어우, 시간 많이 주셨네. 그러니까요. 그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던 시기가 90년대 후반서부터 아주 급속도로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겠죠, 아무래도. 디지털 TV, 기술의 발달도 있지만 드라마, 뭐 영화, 뭐 이런 쪽. 기본적으로 시청률 지상주의가 네. 뿌리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 프로그램들이 없어져. 그죠. 그러면서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 예. 그리고 뉴스에서도 시청률 경쟁이 도입이 돼서 예. 연극, 영화 이런 거 나오면 채널 돌아간대요. 아, 영화도 그래요? 영화도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영화는 아예 예. 영화만 따로 하는 그런 뭐 비디오 뭐 소개하는 그런 물에나 가야지 되는 거지. 실제로요. 출발 비디오 여행 뭐 예. 이런 거? 예. 출발 비디오 여행 이런 것도 시청률 높일 것 같죠. 별로 안 높아요. 아, 그렇구나. 의외로 안 높아. 그러니까 그게 참 웃긴 것이 네. 하긴 뭐 시청률 안 나오면 광고가 안 붙을 테니. 그리고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저도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출발 똑똑한 비디오에. 분들은 스포일러 때문에 안 본다 그러지만 대부분들은 예. 쓸데없이 너무 수다 떤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어하는 건 송강호가 그래 얼마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뭐 이병헌이 진짜 그걸 연예 한 거야 안 한 뉴스. 거야. 예. 그러니까 연예 뉴스는 아주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연예 뉴스는 정식으로 이렇게 그 런칭된 게 90년대 중반 이후에요. 그죠. 사실 뭐 지금 뭐 포털 사이트 생긴 다음에 쏟아져 나오는 게 연예였으니까. 그 다음엔 더 쏟아져 나왔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TV 지상파에서 연예 뉴스가 들어오면서 예. 문화 프로그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아. 서로. 하긴 뭐 저기 클라라 카톡이 더 재밌지. 그러니까요. 그잖아요, 그냥. 얼마나 손에 땀을 쥐면서 그걸 봅니까? 넘어갈 것인가 안 넘어갈 것인가 이러면서 이 노인네가 뭐. 아, 그런 배경도 있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서 그래도 가끔 가다 이제 소개를 하는 게 있지만 이 올드 네. 미디어를 통해서는 사실 많은 정보를 얻기가 좀 어렵고 그렇죠. 또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작품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가 좀 어렵죠. 근데 예. 좀 선수들이 되면 네.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될 그런 작품이 어떤 게 있지? 이런 것들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체크를 해놓죠.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 외국에서 들어오는 작품들, 네. 뭐 외국 연출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만드는 작품들, 네. 뭐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는데 이제 막 수입되는 작품들, 이런 것들은 아직도 올드 미디어가 상당히 이제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주기는 한다. 그럼 뭐 두 분은 검색하세요? 뭐 그런 정보. 연극 그렇죠. 일본 네, 일부러 뉴스 검색도 많이 하죠. 근데 보통은 뉴스 검색을 잘 안 하잖아요. 이 올드 미디어를 통해서 잘 보지를 못하니까 네. 이제는 이제 뉴 미디어도 옮겨갔어요. 뉴 미디어라고 하면 블로그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이걸 통해서 연극 정보를 얻는 것이 최근에 그쵸. 미디어를 통해서 얻는 그런 형태들이죠. 쉽게 되어 있으니까 저도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올드 미디어보다는 뭐 인터넷 검색 이런 예. 걸 블로거 음.
들이 쓴 글들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평도 보고 예. 그래요. 저 또한. 그러니까 블로그라는 게 대부분 이제 기사 퍼다 놓고 이제 이런 류 아니에요? 그거보다 좀 더 전문 지식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30%만 믿어요. 사실 저는 100% 그거를 믿고서 맹신하고 보지는 않고 이제 쭉 보면서 이게 어떤 그 기획성 블로그다 아니다를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대체적인 이제 줄거리라던가 거기 안에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얻는 거지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뭐 어떤 소견을 보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너무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뭐 이런 거는 잘 보지 않고 이제 누가 어디서 만들었고 뭐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고 뭐 이런 정보들 네. 그런 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아날로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기 선배님 말씀대로 외국에서 무슨 작품이 수입돼 들어온다. 이러면 통상 이제 통신사가 받아가지고 일보를 낼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취재가 시작이 되든가 말든가 할 텐데 통신사가 그걸 안 받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입소문으로 요즘에는 수입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기획사이기 때문에 아하. 다 보도자를 돌리죠. 기획사에서 그럼요. 그리고 뮤지컬 헤븐 같은 그런 좀 예. 굵직굵직한 기획사 것들. 물론 이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지만 근데 그런 데는 연중 프로그램을 보도자료로 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영화사처럼 라인업을 쫙 제공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많이 바뀐 거죠. 어쨌든 뭐 일본은 보도자료를 통한 뭐 올드 매체들의 뭐 상보가 나와야 이제 그 검색이 되고 할 테니까 그렇죠. 뭐 그런 측면이 여전히 살아있긴 하네요. 그런데 이제 블로그들 뭐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블로그나 SNS들은 성실한 그런 연극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다양한 한계가 상품은 없는 있죠, 것 아무래도. 같아요. 볼 수 있는 네. 게 전체 100개의 블로그의 글들을 보면 그중에서 연극 내용이나 정보라도 정말 제대로 담겨져 있는 것들은 100개 중에 3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예. 실제로는 대부분 그냥 기사를 갖다 붙인 거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사진들 막 붙이고 뭐 검색이죠, 확실히. 뭐 나 너무 좋았어 이런 걸로 대부분 돼 있고 아무래도 뭐 정말 공들여서 작성한 후기들은 100개를 보면 그중에서 한 10개 네. 될까 말까. 그러니까 검색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검색을 할 때 뭐 대학로 연극, 뭐 2월 공연,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는 작품을 모르는 사람들은 치잖아요. 저는 보통 그렇게 치면 그러면 더 헷갈려.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쏟아지죠. 쓰레기들만 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목을 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맨프로머스 이런 공연 제목을 알고 있다가 뭐 달빛 요정과 소녀 이런 건 어떤지 그 작품 하나에 대해서 파고 들어야지. 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수집을 하려고 하면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정보가 있는 사람이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프로죠, 프로. 제가 프로들이나 볼 이렇게 땐 하는 프로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대학로 연극 이렇게 치고 들어가거든. 그렇지. 그럼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연 한번 보러 가자. 제 경우를 봐요. 자, 우리 딸내미 둘 한다. 어떻게 한다. 7세짜리 이제 손잡고 연극을 한번 봐야 되겠다.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처음에 뭘 치겠어요? 아동극을 치겠죠. 그렇죠. 그쵸. 아동극. 그럼 이제 거기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디테일하게. 그렇죠. 어디서 근데 뭘 너무 하고 뭘 하고. 다양하게 근데 막 나오니까 모른다고. 쏟아지고 막 그 옛날 지난 것들만 있고 최신 게 네. 뭔지도 모르겠고 어느 극장에서 뭘 하는지도 몰라. 이러면 포기하고 CGV를 가는 그렇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미디어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잖아요. 예.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연극 정보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여기는 뭐냐? 예매처입니다. 연극 사실은 예매처. 연극 예매처가 정보를 인터파크 이런 곳을 얘기하는 거죠. 상당히 발빠르게 예. 그리고 다양하게 정보를 갖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인터파크가 성공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극 정보들을 그나마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해요. 예, 맞아요. 예. 인터파크. 다른 예매처들은요. 가보면 진짜 날짜, 예. 장소, 예. 가격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도- 위치도 없는 것들도 있어. 저도 이거- 어떤 예매처는. 이거 플레이걸 시작하면서 있잖아요. 예. 연극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인터파크에서 검색해요. 이게 진짜 근데 인터파크도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도 허술해요. 상당히 비교적 다른 예매처들에 비해서는 정보의 양이 많아. 그러니까 인터파크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인터파크에 들어가면 장점이 뭐냐면 예매 순위 같은 게 나와. 예, 맞아요. 근데 이런 뭐 순위들은 마감 인박수. 사실은 또
그 굉장히 대중성을 반영한 그쵸. 것이긴 하거든요. 예, 그렇죠. 뭐 그러겠죠. 순위를 조작할 수 예, 있다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뭐 그럴 자본도 안 되고. 예, 그래도 연극은 솔직히 자본 별로 없어도 조작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럼요.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 대학로의 뒷골목에서 삐끼들 하는 연극들이 삐끼들이 돈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예매처에서 돈 사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매 순위를 갖다 올리는 그래서 삐끼 연극이 갑자기 전체 순위 3위 막 올라가 있고 막 이랬었어. 가요 프로그램 아니 저기 가요 차트 왜곡하는 거랑 똑같네. 왜곡하는 예. 거랑 또 그 뭐야 도서 네. 그 뭐야 베스트셀러 조작하는 거랑 사재기. 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예매처가 유리한 점은 굉장히 발빠르게 소식들이 들어오고 보통 예매는 공연이 오픈되기 대략 한 3주나 그 전에는 오픈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작품들 같은 경우는 2달 전, 3달 전에도 오픈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그 공연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게 사람들은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어떤 공연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내가 어떤 자리에서 볼 수 있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 그쵸. 근데 인터파크나 이런 데는 들어가면은 좌석이 쫙 나오고 예. 또 어떤 데는 시야방해석이고 어떤 데는 R석이고 어떤 데는 뭐 A석이고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예, 그래서 예매처를 예매처에서 정보를 얻기로 쉬워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예매처는요 전부 돈 받고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 석 이런 것들은 대극장들만 가능해요. 소극장들은 그런 석이 불가능해요 대부분.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연극들은 대부분은 소극장들에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봤자 좋은 극장이라 해봤자 중극장인데 중극장인데 백성호 장민호 극장 같은데도 좌석 지정을 잘 안 해요. 수시로 좌석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너무 인터파크를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내 취향과 맞는 작품을 찾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인터파크에서는 상당히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예. 정말 제대로 된 연극다운 연극, 정말 어떤 감동을 막 전해줄 만한 연극 이런 작품들이 잘 부각이 되지 않아요. 예. 돈을 많이 내거나 예매처에서 매출 실적이 높으면 높은 데에서 쉽게 예, 예. 노출이 되고 예. 그 뭐라 그러죠? 그 노출되는 거 배너가 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너 큰 것들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그냥 많이 팔리는 작품이거나 예. 혹은 기획사가 돈이 많아서 현지를 많이 하는 그런 곳이 배너가 크고 정보가 성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제대로 된 나에 맞는 작품을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게 예매처다. 이런 점이죠. 네.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어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매처들에서 이제 뭔가 좀 갈증을 느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현장으로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파크를 가면 있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뭘 봐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 그게 뭐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예, 예, 대학로 예. 연극하면 쫙 나오듯이 예. 인터파크에도 그런 것들을 순위로 나눠놨다 뿐인 거지.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 그 예매처의 그런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또 미디어의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겠다고 대책에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게 연극 전문 정보 사이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사이트들이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동호회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서로가 연극 잘 보는 동호인들끼리 만나가지고 단관하고 막 이러다가 커뮤니티. 예. 어라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팔아주면 얘네들이 우리한테 완전히 그냥 코를 꿰네? 이런 것에 재미 들린 사람들이 나와서 업체를 차려요. 업체를 차려서 홈페이지 하나를 탁 열어놓고, 뭐 자연스럽죠. 뭐. 네, 예. 홈페이지 하나를 딱 열어놓고 이제 모객을 거기에다가 해주는 거죠. 여행사처럼 홍보를 이제 홍보네. 하라고 하고 대신 니들 돈 없지 초대권 몇 장 줘. 이래놓고서는 이제 그 초대권을 가지고 호객을 해서 이제 회원들을 갖다 모으는 거죠. 그래서 단관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20명이든 30명이든 단관을 만들어. 예. 그럼 그 20명, 30명의 목숨 건다, 극단들이. 예. 그래가지고 하는 경우들. 근데 여기는요, 굉장히 성실한 정보들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극하는 사람들이 너무 처음에 좋아했어요, 여기를. 왜냐하면 예매처는 기껏해봤자 뭐 6줄, 10줄 이렇게 노출이 예, 예. 되는데 여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정보 다 실어주거든요. 심지어는 사람도 모아주니까. 이제 초대권을 주는 걸로 그 초대권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면 후기를 올려야 돼. 리뷰를 써줘야 네. 되고. 그러니까 리뷰들이 막 붙어. 예. 이 붙은 리뷰들은 대부분 좋은 리뷰들이 붙잖아요. 예. 그 좋은 리뷰들을 가지고 자료를 삼아가지고 지원금을 받거나 할 때 자료로 탁 집어넣기 너무 좋잖아요. 아하.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잖아요.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좋은 리뷰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네.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전문 정보 사이트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아, 저도. 뭐 유명한 데가 있어요? 몇 개 좀 알려. OTR이라든가 그게 전문 정보 사이트. 그렇죠. 그건 나는 오디션 정보 찾을 때만 들어가봤는데. 거기 OTR이라든가 뭐 OTR 해밀이라든가 OTR에도 연극 정보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 연극 정보는 가장 충실하게 있는 데가 OTR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런 연극 전문 정보 사이트들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 상세하게 원하는 그 사람이 네. 누구 중심이냐잖아요. 예. 근데 예매처는 사실은 구매하는 사람 중심이에요. 예. 판매하는 사람 중심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예. 근데 이런 연극 정보 사이트는 그 판매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극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내 입맛에 맞게 알짜로 잘 압축돼 있는 정보를 보기 쉽게 봐야 되는데 예. OTR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연극 정보 보려고 그러면 스크롤 내리는데 스크롤의 압박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좋은 작품이래. 리뷰들 붙은 거 보면 다 리뷰가 좋아. 그러면 뭘 고르란 말이야. 그것 또한 고르는데 좀 힘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대권이라든가 이런 걸로 호객이 되는 건데 실제로 네. 정말 초대권이 많이 돌아다니는 작품이 가서 보면은 정말 형편없는 작품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첫 번째 입문작을 참사를 당하고 와서 다시는 연극을 안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불상사죠. 예, 예. 심지어는 일부 연극 전문 정보 사이트들은 회비를 받아. 근데 이 회비들이 사실은 또 다른 초대권 판매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관객들은 관객들대로 돈 내고 나는 초대권을 받는데 근데 너희들은 초대권이라고 왜 이렇게 자리도 좋은 데도 안 주고 왜 홀대하니 이런 식의 싸움이 많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데가 바로 이 연극 전문 정보 사이트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극 전문 정보 사이트를 만들었던 사람들도 선의에 만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예. 그리고 연극을 하던 사람들이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예. OTR 같은 사이트는 연극을 하던 분들이 만든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정말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퀘스천 마크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 서울 문화재단이나 이런 곳이 그러니까요. 해줘야 되는 거 예. 아니냐 이러면서 서울연극센터한테 우리가 그런 걸 요구하게 됐고 지금 현재는 서울연극센터의 뭐 사랑티켓이라고 하는 사이트 이런 데가 비교적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랑 티켓은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는 일찍 가서 표를 사면 5,000원씩 깎아줬어요. 예, 지금은 7,000원도 깎아줘요. 지금요? 예. 원래 그만큼 안 됐잖아요. 그만큼 안 됐죠. 근데 7,000원까지도 깎아줍니다. 그 작품에 그래요? 따라서는. 지난번 송아 씨 남산인가 어디서 연극 보고 온 네, 거 네, 있었잖아요. 네, 왜? 네. 김수영. 예. 신 거. 그러니까 나는 왜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제가 오랜만에 또 취재라는 걸 해보려고 네. 거기 이제 전화를 했어요.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네. 그래가지고 아니, 홍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 데는. 있죠. 그러니까 큰 데는. 그 ARS가 계속 돌아와. 그러니까 그게 공공극장에서 문제. 그러니까 4번이 뭐였냐면요. ARS 4번이 이제 그 티켓. 네. 티켓 구입 및 뭐 교환 뭐 이런 네, 문의는 네. 4번. 이전은 받겠지. 3번 했는데 안 받아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어떻게 검색 신공이죠. 사진을 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막 찾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네. 자기네 그 극장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쭉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은 좋아요 숫자가 후지면 안 퍼지잖아요. 퍼지지가 않죠. 좋아요가 100도 안 돼. 그럼 누굴 보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도대체. 기자가 전화하는데 전화는 안 받아. 아무리 그게 그 뭐 공공성이 있는 극장인가요 거기가? 공공극장의 폐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일을 안 해 일을. 여기는 또 이래. 그러니까 자료를 내가 찾아가지고 뿌려주겠다는데도 네. 접촉이 안 돼. 이런 건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또 저희가 만나는 많은 연출가분들, 배우분들은 이게 어쨌든 홍보를 하고 노출을 하려고 또 이게 막 그쵸. 목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균형이 있더라니까. 네. 너무 답답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참 제가 지금 3번째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세 번째까지. 네. 세 번째까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굉장히 답답하실 거야. 막 도대체 속이 터지려고 속이 터지려고. 도대체 이거 연극 플레이를 정보를 이거 하면서 막 돌아버릴 것 같아. 연극 진짜. 정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야? 막 이러면서 속이 터져버리실 거야. 네. 연극 전문 솔직히 말해서 연극 전문 정보 사이트를 아는 사람들도 검색의 귀재나 신공 정도 되고 연극에 대한 꾸준한 그런 애정이 있어서 마니아라는 소리 듣는 분들이 주로 이런데 그런 거죠. 가거든요.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배신당하면 도대체 어딜 가느냐? 네. 어딜 정말 가요? 답이 안 어딜 나와요. 가야 돼 도대체? 사실은 제가 지금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5번째 새로운 방법인데 네 번째를 설명해 드리고 예. 5번째를 예, 할게요. 예, 예. 지금 현재 이제 네 번째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발품을 팔아서 어디로 가는 거냐? 대학로로 가시는 거예요. 아, 이건 비추. 예. 비추지만 예. 대학로에 대학로 가시면 서울에- 서울 연극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대학로 4번 출구에 네. 있는 4번 출구 서울 앞에. 연극센터. 네. 그리고 또 2번 출구 앞에는 약간 반지하처럼 들어가지만 티켓 맞아. 박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맞아, 맞아. 예. 이 두 옛날에 군데가 엄청 갔었는데. 정보를 대학로에 있는 작품들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정보를 상당히 많이 얻을 수 있는 상담도 곳인데 해주나요? 하면? 그렇습니다. 어. 심지어는 어떤 분들 좀 앞에서 이제 안내를 하거나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성정이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 그런 게 가능하지만 예. 저도 사실 자원봉사를 해서 내가 극장 대표인데 예. 한국 소극장협회 이사인데 예. 거기 가가지고 표 파셨어요? 원하는 작품을 상담해 준 적이 있다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어떤 작품 좋아하세요? 뭐 장르를 한번 얘기해 보시면 그럼 오늘 이런 작품들 괜찮으실 거라고 이 아, 작품 필요해요. 저렇고 그게 저런 필요해. 이 근데 초짜들한테는 그런 내가 사람이 그렇게 필요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면 있습니다. 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대학로에 가는 게 오프라인이지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세 군데를 들리면 연극에 대해서 좀 꿰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들리는 게 서울 연극센터를 들리세요. 4번 출구에 있는? 서울 연극센터에서는 책자가 나와요. 예. 대학로에 있는 극장들 다 소개돼 있고 심지어 거기에는 어떤 작품들을 지금 공연하고 있는지도 소개가 돼 있고 심지어는 짤막짤막한 기사들 같은 요게 것도 좋네. 들어가 있어서 네. 그것도 꼼꼼하게 체크해 놓고 있으면은 미리 앞으로 막이 올라가는 작품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배우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예. 정보들도 얻을 수 예. 있다는 점. 그 책자를 네. 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바꿔주니까 예. 그런 책자를 받으시는 거. 이게 내가 보기엔 연극 매니아로서의 필수 코스 중에 하나야.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했어요. 맞아요. 사랑 티켓 아침에 학교 끝나면은 미친 듯이 달려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사랑 티켓 사면서 거기에 볼펜으로 뭐 받고 체크해가면서.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건 사랑 티켓 북이 아니라 서울 연극센터 북이에요. 이것도 이제 문제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면은 티켓박스에 가면은 티켓박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거는 소극장협회가 주도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 티켓박스인데 예. 여기서도 브로셔 같은 게 있어요. 여기서는 특히 공연에 대한 브로셔들을 다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랑 장점이 티켓을 있어요. 현장에서 구매를 하려면 두 군데 다 가능한 거예요? 안 돼요. 사랑 티켓을 따로 취급하는 데가 있어요. 그 인터넷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도 되고 사랑 티켓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티켓박스가 그 뒤로 들어가면은 이번 출구 쪽으로요? 아르코 예술극장 네. 안에 아르코 안에. 그리고 아르코 예술극장 바로 앞에 쪽에 가건물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를 들면 사랑 티켓 책자나 같이. 인쇄물이 3개 정도가 손에 집힐 거예요. 그럼 사랑 티켓은 할인이 되니까 사랑 티켓 박스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모든 작품이 다 할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할인이 되는 매수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 티켓을 구매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기 작품은 인터넷에 오픈되자마자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랑 티켓을 좀 현명하게 사용하시는 분은 대학로에서 별로 인기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잘 맞는 네. 그런 작품을 골랐을 때 사랑 티켓의 혜택을 보면 참 좋죠. 근데 그래도 진입 장벽이 높아. 가서 뭔가를 줄을 서야 되고 예, 예. 상담을 해야 되는데 방대한 양이 나한테 올 것 같고. 그렇죠. 여러 그래서 가지를 추천해줘도 모르면 못 보는 진짜 거죠. 진짜 마니아들 몇몇이 사용하는 방법, 특히 애 엄마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5번째로 엄마들이 짱이야, 소개를 진짜. 해드리겠습니다. 이 5번은 이 4가지의 방법의 장점만 가려 뽑은 건데요. 예, 예. 오. 즐겨찾기 신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든 어디든 즐겨찾기를 설정해 놓을 수가 있잖아요. 네. 단축키로 컨트롤 D 누르시면 돼요. 예. 각자의 사이트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잘 어울리는 자기의 제일 잘 맞는 정보나 혹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즐겨찾기로 쭉 얹어놓는 겁니다. 예.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극단 홈페이지, 뭐 극단 블로그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죠. 심지어는 무슨 페이스북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즐겨찾기를 관리를 해놓으시면은 네. 여기를 한 바퀴 순례를 하면은 웬만한 공연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아동극에 이골이 나 있는 어머니들이 잘 사용하시던 방법인데 제가 나중에 다 돌아다녀 보니까 네.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즐겨찾기 안에 예. 연극이나 문화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요즘 포털 사이트에서도 특화돼 있는 페이지로 나와요. 뉴스들이. 그리고 일반 뭐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도 문화와 관련된 것은 좀 특화된 페이지에서 그 뉴스를 제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민중의 소리도 그렇죠. 엔터 페이지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데들을 링크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링크를 쭉 걸어 놓고 예매처도 링크 걸어 놓고 하면은 그 안에서 어떤 놀라운 일도 벌어지냐면 실시간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해. 되게 웃기는 건 가끔 그런- 인터파크 예. 보면은 가끔 떠요. 인터파크 보면 오늘 공연 할인 이래가지고 그래요. 50% 할인 막 이렇게 확 뜨는데 그런 것도 금방 뜨죠.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뜨죠. 또 사랑 티켓에서도 뭐 사랑 티켓 들어가 보면 금액 얼마라는 거 체크되죠. 그다음에 가끔 극단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깜짝 할인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70% 할인 이런 것도 나와요. 가끔 페이스북 같은 데도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동호회 사이트들 아까 말씀드렸던 복불복이네. 누구는 돈 비싸게 연극 주고 정보 보고. 사이트들 이런 데서는 공짜 티켓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야, 자, 우리 오늘 혹은 2, 3일 뒤에 공연 어떤 거 보러 가면 좋을까? 즐겨찾기를 갖다 쭉 올려놓고 한 번씩 링크해서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물론 내가 원하는 공연 같은 경우는 미리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게 해보시면 네. 심지어는 공짜로 대개는 굉장히 파격적인 할인을 미리 정보를 알고 그것을 구매를 하시면서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공연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즐겨찾기들을 해놓으면서 이메일을 수신하겠다는 것을 몇몇 극단이나 이런 데들에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협회들은 다 걸어놓는 게 좋아요. 서울연극협회라든가 한국 그 국제 아동청소년 연극협회라든가 이런 데들은 좀 걸어놓으면 그런 데서는 맞춤식으로 이제 메일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메일들을 점검을 해보면서 네. 자기가 원하는 정보들을 또 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보러 다니고 하면서 연극에 대한 견해가 조금 넓어졌어.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서 공연을 보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배우들 아니면 극단, 연출 이거를 이제 조금씩 보다 보면은 사실 그 극단이고 거기 출신 작은 신화에서 뭐 우리 지금 여태까지 했던 공연도 다 엮여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차이무에 또 이성민 배우님 나오고 작은 신화 기래연 선생님 뭐 예. 최웅은 연출님 다 거기 그 밥에 그 나물에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밥에 그 극단, 나물은 아니다. 그 밥에 그 나물 너무 나쁜 말인가? 적절한 속담을 아니까. 그 나쁜 말인가? 네. 어쨌든 이제 어쨌든 흐름이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죠. 그치, 흐름이 있고 좁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극단, 뭐 작은 신화, 차이무, 또는 뭐 골목길, 풍경, 이런 극단 위주, 또는 연출님들, 이름을 좀 외워두면 편하잖아요. 네. 요즘 또 우리 핫한 김재엽 연출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외워두면은 그분들 공연할 때 보면은, 믿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배우분들도 뭐 동아연극상이나 이런 데서 받았던 배우들 분 외워두고 내가 어떤 공연을 보러 갔는데 잘하시는 배우님들 있으면은 외워두고 해서 그러면 나중에는 볼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지는 거죠. 선택을 그렇죠. 하는 힘도 있고. 그 아까 사실은- 즐겨찾기 있잖아요. 예. 그거 저기 리스트업 해가지고 예. 우리 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그래, 우리 서비스로 한번 그런 거 해봅시다. 예. 플레이어에서 반드시 여기서 약속하지 마세요. 해놓고도 안 할 거잖아요. 아니 손이 안 돌아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입문용으로. 입문용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수들의 아이폰으로 누르면 바로 가기가 되잖아. 실제로 그 어머니들 중에서 아동극 그 보러 다니는데 아주 정말 놀라운 신공을 보여주는 어머니들끼리는 예. 그 놀라운 신공. 즐겨찾기 리스트들 공유해요. 그래서 수키맘님 예. 즐겨찾기 그거 공유해 주시면 안 돼요? 해주시면 제가 뭐 저녁 쏠게요. 이런 거 막 서로 쪽지로 날라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모아주세요. 네, 뭐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론가님은 싫어할 수도 있어. 네. 그 마지막 방법은 저는 극장 사이트를 들어가요. 예. 네.
그러니까 명동 예술극장. 그것도 즐겨찾기 안에 링크해 놓으면 돼요. 그렇죠. 남산 예술센터.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근데 극장마다 그리고 뭐 LG나 이런 데 극장마다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연극 네. 스타일들이 좀 달라요. 원하는 추구하는 공연들이. 근데 자기한테 맞는 극장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위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명동 팁을 하나 드리면 극장 남산. 자체에서 할인하는 그런 거는 금액은 없지. 만족스럽지 않아요. 거기서 남산이나 이런 데 명동이나 두산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를 보고 그 찜 해놓고 이제 즐겨찾기를 열어서 가격 비교가 들어가는 거지. 이건 어때요? 이런 방법.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연극 중에서 품격 있는 연극들을 좀 보고 싶다. 예. 아무래도 공공극장에서 작품을 하다 보면 수익을 그다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돈을 들여서 조금 더 양질의 배우들을 가지고 조금 규모 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근데 있지 솔직히 연극의 맛은 그렇게 너무 깔쌈하게 착 뽑아져 나온 그런 작품들이 아니라 예. 뭔가 원천적 에너지가 막 있는 거 있잖아. 그런 작품들이 더 괜찮다. 그게 더 매력적인 게 많아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대학로 소극장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중수 이상 정도 돼야 느낄 수 있는 어떤 카타르시스 이런 거 아닐까요? 저 같은 그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뭐, 초보들은 초보들은 어떻게 보면 일단은 그런 믿고 볼 수 있는 어쨌든 극장들을 명동이나 먼저 그런 보시는 게 데를 좋죠.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점점 그런 거잖아. 책 같은 것도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소설들 있고 연애 그죠. 소설 예. 이러다 보면은 점점 자기 카테고리가 생기는 거지. 갑자기 뭐 카프카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도스토예프스키를 읽기 시작하고 이렇게 빠져들게 되잖아요. 연극도 그렇죠. 예. 처음에는 이제 명동이나 이렇게 가볍게 보다가 점점 이제 마니아층으로 오게 되실 그러니까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은 그런 공공극장에서 주로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이 명망가들이 많은데 예. 이 명망가들의 작품을 첫 작품으로 보다가? 선택했을 때 참사를 빚을 수도 있어요. 너무 취향의 공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던 한땡땡 연출님 같은 경우 섹스피어를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표현주의 어렵다. 스타일의 공연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 박정희 연출님한테 읽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건 몸으로 하는 건데 어떤 실험극적인 예. 거 막 무대 막 뒤집어 뿌리고 엎고 던지고 물 던지고 막 이렇게 말은 안 하고 괴성을 지르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근데 벗고 막 이런 거. 그 눈높이를 확 또 낮춰가지고 벗는 건 되게 좋아하실까? 저 같은 연극맹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 작업에 들어가는 뭐 남성이라든가 이제 막 이제 뭐 좀 썸 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아, 우리 그런 거 진짜. 이런 분들한테는 소개해주자.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술을 많이 먹어봤진 않았는데 영화 끝나고 썰 푸는 거 하고 연극 본 다음에 연극은 무조건 술이 땡겨요. 보고 나면. 연극 본 다음에 썰 푸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네. 영화는 30분 딱딱딱딱 이제 한 3초씩 주고받으면 더 할 말이 없어요. 맞아. 근데 연극은 할 얘기가 너무 많죠. 끝이 없어. 이 술을 다 먹어버려야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공연을 딱 보고 나왔을 때는 영화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집에 가자가 되고 그냥 커피나 마시자가 되는데 그죠. 연극은 술을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하고 찝찝해. 그리고 할 원래 얘기- 시작이 이걸 축제였거든. 풀어줘야 돼, 뭔가가. 디오니소스 제전서부터 시작된 게 연극 아니야. 그러니까 할 얘기가 술의 신이 들어온다고. 맞아,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래서 이 썸 타시는 분들은 자기가 연극을 좋아하든 그렇지 않던 간에 반드시 이거 한 편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썸 타시는 분들이 절대 상가해야 될 연극이요. 뭐 수많은 그 로맨틱 코미디들이에요. 그건 진짜 여자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공포 연극을 보세요. 차라리. 그러면은 훨씬 더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끼실 수 있고. 그건 좀 너무 작업용, 너무 들이대는데. 아유, 은근슬쩍 근데- 조명 어둡고 스킨십 노리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죠. 예. 그런데 바로 옆에서 놀리키니까 내 품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그리고 주변이 다 그러고 있어요? 무서워. 나는 아, 그러겠어. 좋은데? 나는 그러겠어.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공연 하나 예약해봐. 너의 취향을 보겠어. 에이, 그건 너무 심했다. 너무해. 그 눈높이가 너의 수준을 보겠어. 그러면서 에이, 그러면 대부분 큰 거 예매하죠. 아이 큰 거라고 다 좋진 않죠. 그럴 때 한땡땡 연출님의 보이 체크 이런 거 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보이책은 한땡땡 연출님이 아니래도요. 오세군 연출님. 오세훈 건데. 연출님이 그였나? 하여튼 네. 한땡땡 연출님의 그 뭐 그런 작품 이렇게 하시면 이런 공연을 보여준 건 네가 처음이야.
눈에 갑자기 하트 생기면서. 장시간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으시면 연극 최고 근데 최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자기한테 맞는 연출가와 자기한테 맞는 배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쵸. 그래서 쫓아다니다 보면 아까 우리 송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많이 선호하게 돼요. 예. 그런데 그건 취향 예, 문제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안내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특집을 준비를 하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직접 그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분의 길잡이가 좀 되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죠. 들어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연극은 어떤 분이 보시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건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연출과 배우들의 특징들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좀 더 충실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근데 취향의 배반이 있어요. 분명히 어느 순간 나는 분명히 정말 리얼리즘 작품들만 좋아했어. 그래서 이야기들이 탄탄하게 있고 배우들이 정말 사실 같은 연기를 하는 그런 게 좋아. 그래서 뭐 작은 신화나 이런 쪽이 그런 류잖아요. 예. 또 차이문화 이런 데가 그런 류예요. 그래서 그런 류의 작품들만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3월의 눈 같은 작품 진짜 사실주의 계보에 있긴 하지만 좀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진짜 정서적으로 접근해 들어오는 작품들 또 뭐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부조리 작품들 이런 것들을 어느 날 봤을 때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충격들과 감동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고도 같은 경우가 그랬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웃겨요? 고도 보면은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뒤로 웃겨요. 예. 근데 중간에 그 누구야 포조하고 럭키가 나올 때 그 포조가 나중에 눈을 멀게 되거든요. 눈을 멀게 되고 럭키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가게 되는데 럭키가 좀 의미심장하게 또 그전에는 말을 갖다 몇 마디 던지는데 그런 말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 이 작품은 굉장히 아주 날카롭고 신랄한 사회에 대한 고발극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취향을 너무 믿지 말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다양하게. 그냥 다양하게 그야말로 다양하게 작품 볼 수 있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단 삐끼들한테 끌려가는 건 그건 다양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 오늘 얻는 법을 저희가 살짝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으면 그냥 플레이걸 듣고 추천해주는 것 중에 하나 보세요. 그게 정답이죠. 이게 최고. 나중에 이제 여유가 있으시면 현 부장님께서 현 PD님께서 즐겨찾기 해서 만들어 주시고 블로그 하나 오픈해가지고 거기에 공연 정보 쫙 올려주세요. 나중에. 진짜 우리 그 송화의 플레이걸 페이지 한번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추천하는 작품들 거기다 관리 다시 누가 하실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MC가 해야지. 아니, 난 못해. 난 컴맹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놓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때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웬만한 부지런함이 아니면 진짜 힘들걸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그걸 없을 것 같아요. 한 달 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옛날에 싸이월드가 괜찮을 때는 클럽 딱 열어놓으면 그래도 회원들 들어와서 거기서 예. 쿠폰 받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그런 것들은 참 괜찮은데.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갑갑함이 주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 거는 워낙 이제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냥 막 뿌리잖아요. 네. 막 TV에도 나오고 뭐 신문, 뭐 버스, 뭐 심지어 뭐 그냥 요즘에는 그 지하철, 뭐 시사회, 모바일로 이제 광고까지 막 쏟아붓는데 그 반대로 이제 연극 쪽은 보면은 큰 작품이든 그렇지 않은 작품이든 간에 뭐 걸려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뭘 이게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안 들고 네. 그리고 이제 소극장 계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시고 이거 좀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게 지금 아주 오래된 그 고민거리예요. 예.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는 한때 어떤 매체하고 같이 손을 붙잡고 연극 작품들 그 예고편 만들어주기 예.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예. 그랬던 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예고편도 사실은 돈이 들어가야지 좋은 퀄리티가 그렇죠. 나오기 예. 때문에 예, 그런 건 예. 있었지만 그만큼 홍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연극 정보를 얻는 방법 소개해드렸지만 예. 여러분들 마음에 안 차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정보가 없어요. 예. 그리고 맞춤식으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없다는 것. 특히 예. 공공에서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예.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랑티켓 따로, 연극협회는 연극협회대로 따로, 서울연극센터는 연극센터대로 따로, 소극장협회는 소극장협회도 따로 이렇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통합으로 뭔가 운영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 아니, 미천과부가 그거 하자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왜 안 해 근데? 과부라서 그런가?
미창 과부라서 그런가. 어쨌든 근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다 찾아가서 볼 수 있으니까 관객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보러. 어떻게든 좀 귀찮아도 조금 한번 움직여 보세요. 예. 그럼요. 저도 움직입니다. 재미에 가끔. 한번 빠져보세요. 네. 그 이번 주는 뭐 요렇게 정보 제공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뭐 빨리 비수기가 지나고 우리 하얼린 김 대표의 금전적인 문제가 다 그거 지나고. 얘기를 해봐봐요. 서울연극제가 뭐 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 연극제가 드디어 갈등들이 좀 봉합이 되고 네. 그래서 제대로 서울 연극제를 만나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소식을 네.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르코 지난번에 예술극장을 우리가 세종문화회관하고 광화문 쪽으로 이렇게 중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얘기를 좀 했죠. 했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 드디어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서울 연극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중재안이 나와서 그걸 양쪽에 다 서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결과는 좋은데 어쨌든 또 좋게 생각을 해보면 은연중에 그럼으로써 서울연극제가 마케팅 아닌 마케팅이 되지 않았나. 그걸 또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참 노이즈 마케팅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아르코 예술극장 대소극장의 일부 대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는 일부. 4월 4일 마로니에 극장 야외 공연에서 네. 이제 개막식을 갖고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 소극장 그리고 세종 M시어터 이건 세종회관이 조금 문을 열어준 예. 거예요. 네. 그리고 아트센터 K 세모극장 여기는 민간인데 여기도 조금 문을 그러니까 대관을 예, 예. 공공기금으로 하는 거죠. 네. 또 대학로 자유극장, 예술공간 서울, 예술공간 오르다, 예술공간 SM. 예술공간 서울, 예술공간 오르다, 예술공간 SM은 전부 서울연극협회가 공공극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서울연극협회에서도 자구책을 내놨고 그리고 이제 아르코에서도 일부 극장을 좀 열어줘서 명분을 쌓게 해줬고 네. 또 세종이 도와줬고 그리고 뭐 공공기금 좀 더 들어가고 이러면서 간 건데 네. 뭐 사실 만족스럽다, 네. 100%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연극인들이 얼마나 정말 화가 나 있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줬고 그쵸. 그것 때문에 뜨거라 하고 사실 고소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렇죠. 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하니까. 근데 바라던 바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여기서 할 이제 말은 아닌 것 4월 같은데. 어쨌든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4월 4일 날부터는 서울연극제 공연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그때는 나가서 그리고- 인터뷰라든가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관객들 예. 리뷰 이런 거 한번 공개 방송도 한번 하자고요. 그쵸. 그리고 아니 그때 뭐 부스 하나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럼 하면 되잖아. 네, 거기서. 그거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3월 기획했던 거잖아요. 또 재미난 한 달만 미루지 뭐. 재미난 것은 그 연극 대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2천만 원을 줬어요. 예. 이 서울 연극협회 쪽으로 그러면서 연극 동아리라든가 그 아마추어들이 예. 발표할 수 있는 공간도 이번 서울 연극제 기간에 마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뜻을 갖고 있는 아마추어 극단들이 있으면 이때 한번 도전해 보시라. 네, 도전해 보시라. 좋다. 경비를 대주니까 예. 얼마나 좋아요. 네. 예. 회사에도 알고 봤더니 연극 동아리 같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회사 내에서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거 얘기 전해주면은 많이 내면 좋겠네요. 그렇죠. 저희도 축제니까 서울연극제 한번 축제를 한번 플레이걸에서도 뭔가를 마련을 한번 생각을 해서 회의를 겹쳐서 준비를 뭐 해보고 간단한 이벤트 같은 거 네. 아니면 뭐 공개 방송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너무 같아요.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네, 송아 씨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아유.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은 요번 주는 요렇게 끝내도록 하고 네. 다음 주에 설날 이후에 뵈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될 것 네. 같죠? 1시간 더 뛰려니까 좀 힘드네. 그렇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설 잘 쉬시고요. 설 지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2월 26일 날 저희 영화 개봉하니까 많이 봐주세요. 2월 26일 날 뭐죠? 친절한 가정부 많이 친절한 가정부는 아니신 거죠? 저는 친절한 가정부는 아니고요. 친절한 노래방 도우미로 나옵니다. 나는 가정부가 너무 기대돼. 키시 아이노. 네. 키시 일본 아이노라면서요. 잘 다녀오시고. 네, 저는 네. 일본 가서 또 아니 왜 잘 말을 하고 흐리세요? 올게요. 키시 아이노가 됐다고요. 나온다면서요? 내 앞에서 다른 여자 칭찬하지 말라고. 그분 내한 안 하세요? 예. 그때 스케줄이 안 돼서 못 온다고. 아이. 내심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내한해야 가서 사인을 받지.
장난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봬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한 살 더 먹게 생겼어. 참 그렇게 싫어요? 한 살 더 먹는 게? 아, 그럼요. 32이다.